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의 유승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첨지는 운수 좋았던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운이란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괜히 설레게 만드는 단어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은 법률 상식뿐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았던 때가 언제였더라 하고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럴 땐 이런 법을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허은하 문화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네. 복권 당첨금은 누구의 몫일까 이건데 본격적인 내용이 앞서서 혹시 두 분께서는 내 인생에 가장 운이 좋았던 때를 꼽는다면 언제였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저는 이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지금 이 네, 순간. 우리가 신년회라던가 모임을 가면 네. 추첨하잖아요. 네. 근데 추첨을 딱 했는데 내가 받고 싶은 상품에 당첨됐을 때. 행운권 추첨해서. 네, 행운권 추첨. 뽑혔을 때. 네, 그때- 가장 큰 게 뭐였어요, 받으셨던 김에? 그때 저 스피커 받았어요. 스피커. 예, 네.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양 변호사님은? 저는 세일해서 득템했을 때? 세일 때 몇 퍼센트 세일? 현실적이다. 예. 아니 기본 50% 정도 이렇게 딱 들어가서 네. 근데 추가 25%를 더한다. 그랬을 때 딱 득템을 했을 때 정말 운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저는 일단 YTN 라이프에 이제 가족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럴 땐 이런 법에 MC가 됐다는 게 가장 운수 좋았던 날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럴 땐 이런 법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부터 보시겠습니다. 밥해 먹기도 귀찮고 딱히 갈 곳도 없어 오랜만에 동생 부부를 찾은 양심노 씨. 넌 사는 게 왜 맨날 이 모양이냐? 형님에게 안 좋은 모습 보여서 죄송하네요. 앉으세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음식 시켜드려도 될까요, 형님? 그래라. 그리고 넌 음식 오는 동안 돈 줄 테니까 가서 복권 좀 사와라. 양심남 씨는 형인 양심노 씨가 준 돈으로 인원수에 맞게 복권을 사왔고 네 사람은 한 장씩 나눠 각자의 복권을 긁기 시작합니다. 에이, 난 꽝이다. 당신은? 나도 꽝이에요. 나 원 치질이 운도 없어서야. 그때 동생 양심남 씨가 벌떡 일어나는데요. 형님, 당첨입니다. 10억 원이에요. 세상에,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행운도 생기네요. 뭐라고? 진짜야? 어디? 진짜네? 그 순간 누군가가 신경질적으로 양심남네 문을 두드립니다. 밀린 월세를 받지 못한 집주인이 돈을 받기 위해 온 것인데요. 이봐요. 밀린 월세는 언제 줄 거예요? 잠시만요. 형님, 저희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밀린 월세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네네, 진짜입니다. 그 사이 형 양심노 씨는 아내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형님, 벌써 가시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야겠다. 볼일 계속 보렴. 네, 형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집주인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거실로 돌아온 양심남 부부.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걸까요? 방에 두고 간 당첨된 복권이 사라진 겁니다. 행방을 알고 보니 형 양심노 씨가 복권을 가져간 것인데요. 얼마 후 복권을 당첨금으로 바꾼 양심노 씨가 양심남 씨를 찾아옵니다. 복권 당첨금 내가 가서 바꿨다. 그리고 이건 너희 부부의 몫이다. 에? 그런데 왜 200만 원뿐입니까, 형님? 왜라니? 넌 복권 살 돈이나 있냐? 내 돈으로 산 복권이니까 당연히 내 거지. 단지 긁기만 했을 뿐인데 욕심 부리는 게냐? 아니, 그래도 각자 하나씩 긁었잖아요. 이놈 봐라. 어렵게 사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주려고 했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는 녀석 같으니라고. 형님,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긁은 건데 당연히 제게 맞는 거죠.
과연 양심남 씨는 정말 복권 당첨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요? 네. 보셨죠? 네. 멱살을 안 잡은 게 참 다행이다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가족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정리를 해보면은 형이 돈을 주면서 동생한테 가서 복권 좀 사와봐 했는데 동생이 가서 복권을 사람 수대로 사와서 이렇게 긁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1억에 당첨이 된 거죠. 근데 형이 그걸 몰래 갖고 가서 1억 중에 200만 원밖에 돈을 동생한테 준 사건인데 사실 저는 이럴 경우 생길까 봐서 그 복권은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가 긁고 자기가 소유하라 뭐 이런 주의자인데 보시고 두 분 어떠세요? 뭐 복권 사십니까? 예, 복권 사죠. 예, 저는- 매주 사세요? 매주 사진 않고요. 예. 예전에 이렇게 긁는 거 했을 때는 네. 그래도 얼마가 당첨된 적이 있어서 네. 로또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로또가 당첨이 잘 된다는 집에 막 찾아가서 한 3번 정도 찾아가 봤었거든요. 저 위쪽 말하는 거죠? 예, 그 1등 몇 번 나오는데 그쵸, 예. 직접 가서 사봤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지금 포기 중입니다. 네. 우리 저기 양 변호사님은 저는 뭐 이런 운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가끔씩 너무 이렇게 좋은 꿈을 꿀 때 뭐 꿈에서 보고 싶은 잘생긴 연예인을 만났다든가 약간 이런 이렇게 기분이 좋은 꿈을 꿨을 때 하나씩은 사보는데요. 역시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제 개인적 얘기인데 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복권 로또가 한참 유행할 때 초창기 때 몇백억짜리가 1등 걸렸을 때 저희 아버님 3등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 뭐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정말 최하 몇 억은 받을 수 있다 난리 났었는데 그때 3등이 17,000명이 나와서 66만 원 받아오셔가지고 아, 정말요? 예, 66만 원 이상의 돈을 쓰셨거든요. 이거 싫어해요, 정말로.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 자, 사건 이야기를 보니까는 일단 결과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서 예. 이게 동생은 다 내 거다. 왜냐하면 내가 긁었으니까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형은 무슨 소리냐. 복권을 산 돈을 내가 냈는데 그러니까 다 내 거다. 내가 선의해서 200만 원을 주는 거다라고 양측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유사한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선은 다 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다들 다 친근한 사이,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복권이 한 장에 뭐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굉장히 소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낸 사람 거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긁은 사람 거냐? 또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들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거기 있는 당사자들끼리 다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금이 얼마든지 간에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줄 때요. 네가 대신 긁어줘라는 어떤 조건을 달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딱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좀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내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0%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네 몫이다. 뭐 내가 돈을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돼서 샀지만 하지만 나는 이걸 네 몫으로 주는 거야라고 명확하게 했다면 또 그건 그 사람 몫이라고 그분이 볼 수 100%. 있겠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이 하는 게 중요하구나.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동생이 잠깐 나간 사이에 형이 아무 말도 없이 이 복권 들고 갔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절도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네.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 복권 종이 있잖아요. 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핸드폰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이든 핸드폰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공유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가져간 거기 때문에 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돈을 이미 바꾼단 말이에요. 네. 돈을 바꿨는데 동생이 줘라고 했는데 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횡령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돈이 참 뭐라고 예, 복권 때문에 네. 그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인가 그 일확천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게 오늘 이 주제 복권 긁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권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겁니까?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우선은 복권의 기원을 살펴보면 구약성서에서 제비뽑기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기존에는 어떤 그 분배라는 게 사실은 그 재산이나 노예를 같이 분배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나 아우구스투스가 재산이나 노예 분배하면서 복권이라는 것이 생겼고 현재와 같은 복권이 나온 것은 1930년도에 이탈리아의 피렌체 지방에서 피렌체 복권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 복권 얘기라고 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어릴 때 복권을 보면은 TV에서 이제 그런 장면 많이 봐요. 이렇게 딱 들고 동그란 통에 돌아가잖아요. 예? 돌아가면 자 쏘세요. 그래서 주택 복권. 예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예, 그게 아마 시초가 아닐까 싶은데 국내 복권의 시초가 맞죠, 그게요? 아니더라고요. 아, 예. 근대적 의미의 복권은 네. 해방 이후에 발행된 게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최초의 근대적 복권은 광복 이후 1947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을 후원하는 복권.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올림픽 복권은 1983년도에 생겼는데 최초의 복권은 올림픽을 후원하는 복권으로 네. 생겼다고 하고요. 1969년에 우리가 아는 한국주택은행에서 하는 주택복권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로또라는 것이 2002년도에 나오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었죠. 네. 네. 너무 많이 흔들었어요. 예, 뭐 엑스포 복권도 있었고 모든 그 기부를 하면서 뭔가를 좋은 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복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 복권하신 분들이 사실 그 십시일반으로 이제 복권 사서 그 금액이 커지면 또 좋은 일에 이렇게 쓰는 그렇죠. 거기 좋은 때문에 일에 많이 쓰면 좋죠. 사실 복권 구입하신 분도 일확천금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래도 좋은 일에 사용이 된다는 것도 이제 네. 아시면 좋을 것 세금도 같습니다. 많이 나가니까. 세금도 많이 하죠.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어요. 예. 그 평소에도 저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는데 변호사님 복권 도박입니까 아닙니까? 도박인지 아닌지를 보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례에서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경제력을 봅니다. 그래서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뭐 같은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그쵸. 예, 아니면 내 수중에 15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이다. 그건 거의 전 재산을 올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도 보고요. 그리고 시간을 봅니다. 얼마 만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성취를 해냈느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권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화투 치거나 이렇게 네.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렇게 게임을 할 때 뭐 5분이나 10분 내에 갑자기 뭐 몇만 원을 땄다라는 것과 그리고 뭐 1시간, 2시간에 몇만 원을 땄다. 이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복권과 관련한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친구든 형제든 일단 복권을 긁기 전에 소유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 오늘 가장 크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누군가가 흘린 복권을 이렇게 주었다면 사실 이거 도저히 누구 건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경우 그것도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법적으로 보자면 내 거가 아닌 물건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닌 거를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내가 그 복권을 가지고 가서 당첨금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당첨금을 당연히 수령할 수는 있겠죠. 근데 혹시나 뭐 옛날 복권 같은 복권의 형태에 따라서 복권 일련 번호나 이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고 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그 주인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범죄자로 몰리게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경찰서에 가서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일정 금액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생기거든요. 그 사례비가 얼마 정도 들지? 적어놓게요 좀. 예. 현금 같은 경우에는 5에서 25%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한 10% 주는 걸로 관례상 돼 있고요. 뭐 유가증권이라면 더 이제 퍼센트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인과 합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은 일단 복권을 주게 되면은 일단 경찰서로 먼저 가시는 게 네. 인근 파출소로 먼저 가세요. 그다음에 신고하시는 게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복권은 복권 및 복금 기금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국내 모든 복권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리고 복권에도 어떤 원칙이 있는지 우리 허은하 평론가님 또 조사해 오셨죠? 네. 그 모든 복권이 1회 10만 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라는 네, 법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데요.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복권을 살 수 없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복권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권은 보통 네. 그 수익금이
국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쓰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주 시드니의 랜드마크 있죠. 네. 오페라 하우스. 갔었어요. 예, 저는. 네. 그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복권 기금으로 마련된 겁니다. 1950년도에 호주의 그 수상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하면서 복권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형성된 거고요. 또 네덜란드에 있는 방고 미술관도 그렇고 프랑스의 국립병원이자 대표병원인 디웨 병원도 거의 복권과 같은 기금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복권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좋은 일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돈이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뭐 과학교실 뭐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숲 체험 같은 거. 그러니까 일반인 상대로 그냥 무료로 이용하거나 굉장히 소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들도 마련해 놓고 문화 쪽으로도 많이 이제 돈을 쓰는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쓴 그 꽝인 복권들이 무엇이죠 다. 꽝인 복권들이 그래도 좋은 일에 쓰였구나. 네. 좀 위로가 마음이 되죠. 위로가 네. 됐죠. 그러니까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조금 투자해서 이 복권이 좋은 일에 쓰이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우리 평론가님? 평론가님께서 예, 첫날이어서 그래서 오페라하우스 호주 복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오페라하우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권을 냈는데 네. 그 단점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그 1등 되신 분이 그때 처음 호주에서 복권을 시행을 했던 거여가지고 1등 되신 분의 그 사진, 얼굴, 집 주소, 번지수까지 맞아요. 다 공개를 했어요. 네, 네. 그럼 안 공개를 해가지고 되는데. 그 당첨된 사람의 아들이 납치가 됐었어요. 어머. 납치가 돼서 결국 끝이 정말 안 좋게 네, 그 아이의 생명을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복권이라는 거는 당첨된 사람들은 그 신분을 그렇죠. 꼭 알리지 않는 걸로 보호해줘야죠. 보호해줘야죠. 네. 봅니다. 예,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뭐 국경 제가 지금 호주 얘기도 했지만은 중국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된 다음에 아내와 이혼해서 이를 독차지한 그 남성에게 중국 법원이 아내와 절반을 나누라 판결 내렸습니다. 그래야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한 부부가 있었어요. 중국인 부부였는데 남자가 이제 2015년에 무려 7억 7,6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제 한국 돈? 당첨, 네, 한국 돈으로. 그래서 당첨이 됩니다. 70억도 아니고 7억 가지고. 7억이에요. 근데 네. 이제 부인에게는 비밀로 했겠죠. 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부인이랑 빨리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집에 대출도 많고 뭐 처갓집에 빚도 많고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면 내가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출금도 다 갚고요.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 한 1,700만 원 빚이 있었는데 그것도 확 갚아줘요. 네. 그러고서는 이혼하자. 눈에 확 띄네요. 이혼하자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영문도 모르는 부인은 좀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니 7억 7,600만 원을 숨기고 있었어? 이렇게 돼서 이제 법원에 가게 됐는데 법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에게 3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제 권리가 있다. 똑같이. 그래서 딱 절반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만약 그 똑같은 일이 그 네. 국내에도 있었다면 어떤 판결이 좀 났을까요? 이게 평론가님께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93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2011년에 이제 갑자기 남편이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네. 액수가 더 많습니다. 22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첨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혼 신청을 합니다. 네. 근데 부인은 이제 당첨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 똑같이 반으로 나누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법원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복권 당첨은 남편 개인의 행운에 의한 것으로 부부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특유 재산, 그러니까 남편 개인 거라는 거예요. 남편 거니까 이거는 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이제 분쟁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인터넷에 아주 그냥 뜨겁게 달군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친구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로또 1등 된 거를 모형 직접 복사해서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어서 여자친구 만나러 가서 이렇게 줍니다. 이거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맞는지 확인 좀 해줘.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정말 1등 당첨이 된 복권 똑같이 만들어 온 거예요. 가짜죠 일단은. 근데 사라졌어요. 왔더니 여자가
1등 된 거 확인했죠. 이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꽝이야. 어머, 그래서 어떡해. 그 남자가 올렸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돈 앞에서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고. 그렇게 테스트 엄하게 그냥 잘못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체도 일단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사랑도 씁쓸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죠. 그렇진 않죠. 네. 네. 복권과 관련한 변화가 최근에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게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금 바뀌는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자복권이나 스포츠 토토 같은 그런 일부 복권에 대해서 상한선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행성이 조금 짙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복권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1일의 한도가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반, 15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는 1일에 60만 원 한도가 있었는데 이게 반인 3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1회도 줄어듭니다. 한 회당 원래는 10만 원까지 가능을 했었는데 5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복권 그 사업을 건전화하자라는 네. 취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그 맞아요. 해외 사이트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올해 12월부터는요. 온라인으로 로또 복권이 판매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되게 화색이 돋으면서요, 지금? 네. 아니,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1등 당첨된 집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셔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가격은 같은가요? 가격은 모르겠어요. 가격은 비밀. 네. 자, 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불행한 결말을 맞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복권 1등 당첨자는 가족들도 당첨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네. 혹시 두 분께서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네. 예전부터 로또 사러 다닐 때. 가족과 함께 나눈다. 그리고 마음껏 쓴다인데 네. 친정, 시댁 어른들하고 우리 집 가족하고 나누어서 마음껏 쓰자. 네. 우리 저희 양 변호사님은. 마음껏 쓰자. 저는 일단은 당첨이 되면 아까 세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사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 마음껏 사자. 마음껏 사자. 명품족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이렇게 세일 많이 하는 것들 네. 많이 사자. 그리고 남은 거는 집에 대출금을 갚는데 네. 쓰자. 굉장히 현실적인. 대출금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의 욕구를 먼저 충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데 쓰자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결국은 본인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예, 좋습니다. 저는 복권 사회 환원? 당첨되면 그렇죠. 네, 저는 역시 사회 MC 는 일부로 다르시구나. 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분들한테. 어머나. 이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있으면 다 나가는 거니까요. 제가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부를 사회 환원하겠다. 일부. 예, 일부. 아, 네. 일부. 저도 조금 가져야죠. 예. 네. 자, 복권 관련한 분쟁 사례와 법률 그리고 복권의 종류 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그릇답게 조금 깊게 생각하고 좀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복권이라면 살 수 있지만 그냥 사행성, 그냥 희망을 바라는 그냥 돈만 바라는 건 절대로 복권을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권에 이름을 쓰자. 네. 그러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일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전화번호까지 쓰자. 전화번호까지. 전화번호까지 써서. 주민번호까지 다 쓰는 걸로. 그럼요. 알겠습니다. 내 복권은 내가 확실하게 좀 챙겨야 나중에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는 2017년 복권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익금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해서가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즐겁고 행운을 줘서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일확천금을 쫓는 도박이다, 또 사행성을 조장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욕심보다는 당당한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허은하 문화평론가님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그날까지 이럴 땐 이런 법에서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